고맙습니다. 형충회합반 오늘 18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18강에서는 삼합의 4가지 삼합 중에 하나인 인오술 삼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들을 좀 많이 놓고 같이 여러분들과 인오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 페이지에 보면은 인오술에 대한 다양한 패턴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인오술 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인오술 합화라는 내용인데 3가지 에너지가 함께 모여서 화국을 만든다. 뭐 연대해서 뭐 연맹, 돈맹 뭐 이런 걸 만들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뭐 민속문화마을과 뭐 민속 음식점 거리 그리고 뭐 역사 전통 박물관들을 3개를 같이 섞어가지고 민속문화마을, 뭐 민속문화도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방송국이 협찬하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으며 그 지역 도민들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여러 개의 주체가 모여서 함께 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삼합하고 많이 대비가 되는 게 방합인데 계절의 합, 방합, 뭐 사오미, 뭐 인묘진, 신유술 이런 게 방합이고 그 다음에 3개의 계절이 모여서 합을 이루는 3개의 계절이 모여서 합을 이루는 게 삼합이라서 보다 폭넓고 방대한 합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단한 결속력으로 비유하자면 방합이 더 결속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연합군 형태인 이 삼합의 결속력은 가끔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독재자들은 뭐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권력을 장악을 한 그래서 좀 배타적이죠. 독재자들은 보통은 그래서 자기와 사상과 철학이 맞는 사람으로만 정부나 의회나 이런 거를 다 만드는 게 일당 독재 뭐 이런 게 근데 방합은 힘이 세죠. 일치단결 함께 뭉치자 뭐 함께 모이라 이러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정치자 이 뭐죠 그 대장의 마음과 언론의 마음 뭐 시민의 마음 문화단체의 마음 다 하나잖아. 반대되는 에너지는 다 아우지탄광으로 보내버렸잖아. 용납을 안 하잖아. 용납을 안 하죠. 근데 민주사회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잖아. 이제 정부는 이런 취향인데 언론은 저런 취향이고 뭐 입법부는 이런 취향인데 사법부는 이런 취향이고 그래서 이 민주사회의 핵심 조건이 절대 삼합을 이루지 이게 결속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건데 그 입법, 사법, 행정을 서로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어 놓는 게 민주사회의 기본이죠. 왜 그러냐면 셋이 한 덩어리로 뭉치면 독재를 하게 되니까 야합을 하게 되니까 서로 상호 견제를 하죠. 그래서 원래 입법, 사법, 행정이 이 민주사회에서 서로 따로 노는 게 그게 일명 삼형이에요. 삼형. 삼합이 아니고 삼형. 얘가 망둥이가 뛰면 제가 가서 탁 태클 걸고 제가 너무 나서면 옆에 다른 애가 가서 탁 태클 걸고 뭐 입법이 너무 뭐 입법, 사법, 행정이 한통속이 되지 않도록 서로 분리시켜서 권력을 적당히 분산해 놓는 거. 이게 삼형. 삼형 나쁜 거 아니네. 삼형 좋은 거네. 그렇죠? 삼형을 하게 되면 어느 에너지, 하나의 에너지가 독주를 못 해요. 삼형을 하게 되면 축술미 또는 인사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안 합쳐지잖아. 안 합쳐지니까 특정 에너지가 좀 크게 발생하면 다른 에너지가 와서 탁 견제하고 특정 에너지가 탁 견제하고 삼국지 시대에 보면은 조조하고 송곤하고 유비하고 3개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서로 삼형이잖아. 삼형. 3개가 연대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잖아. 이게 특정 나라가 커지면 다른 2개 나라가 치고 뭐 이런 것처럼 삼합은 3개의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주의사항은 이거를 너무 과장 확대 해석해서 그 3개의 에너지에 들어가는 에너지들이 인호술 같은 경우 인목이 불이 되었다, 뭐 술토가 불이 되었다라고 너무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같은 거예요. 뭐 군인들을 도와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군인을 도왔다. 뭐인 거지? 시민과 학생이 군인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시민과 학생이 군인이 하는 일을 도와서 어떻게? 학생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로 군인을 돕고 시민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로 군인을 도왔다인 거지.
뭐 전부 군인이 되었다. 뭐 이런 형태로 말하기는 어렵다. 자, 삼합은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대이고 사주에서 삼합을 잘 갖춰져 있는 사주들은 연대는 연대, 합은 합인데 실력에 의한, 비즈니스에 의한 합이다. 그러니까 업무 분담, 역할 분담이 서로 전문가들끼리 업무 분담이 돼 있다. 사주의 삼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포지션의 전문가가 아니다. 이게 실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삼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내가 밴드 그룹을 하고 있는데, 그룹 사운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컬 그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드러머가 그만두게 되었어. 그럼 드러머가 공석이야. 그러면 드러머를 새로 뽑아야 돼. 자, 팀 리더가 6합이면, 친한 사람 불러온다. 삼합이면 오디션 봐서 뽑는다. 친분은 배제한다. 방합이면 동네 사람, 아는 형제, 혈연지연 학연으로 뽑는다. 암합이면 서로 모른 척 하는데 알고 보니 저 뒤에서 저기 술을 한 잔 얻어먹고 실은 저기 애인 사이였다. 뭐 이런 사람 뽑는다. 근데 암합은 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냥 흔한 거니까.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합하고 방합, 육합이 서로 대립을 하는 경우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무슨 뭐 청와대 비서실에 무슨 뭐 사적 친분을 가진 사람을 채용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원칙은 아니 그런 거는 오디션 봐가지고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서 서로 아는 사람 뽑으면 곤란하지 실력을 뽑아서 정정당당하게 이게 삼합적 논리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선거운동할 때 우리 같이 도와줬고 내가 이 사람 오래 봐가지고 이 사람 잘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뽑았지. 이거는 육합이나 방합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드러머 공석을 친한 사람이나 좀 정감 가는 사람으로 뽑는 팀과 엄격한 오디션을 봐서 뽑는 팀하고 사실 실력은 누가 더 강할까? 오디션 보는 팀이 좀 더 강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삼합을 하고 있는 사주가 육합운이나 방합운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시스템적으로 움직였는데 혈연지연 학연을 따지거나 좀 친한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었다. 같은 사적 연결성이 들어오게 된다. 같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 계열들이 뭐 나를 사랑한 스파이 뭐 이런 건데 그 주된 내용들이 대체로 이런 거예요. 뭐 독일군과 프랑스 여성의 사랑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독일군과 프랑스 여성은 적대국 관계니까 프랑스 여성이 독일군을 사랑하면 안 되지. 매국노지 그러면. 매국노야 2차 대전 때. 제가 어제 저녁에 봤던 영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프랑스가 독일의 식민지가 2차 대전 때 되면서 그 독일 부잣집에 독일군 장교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거기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종류의 영화 되게 많아요. 옛날에 니콜라스 케이지와 페넬로페 크루즈가 나왔던 그 영화도 있고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탈리아 장교고 그 페넬로페 크루즈는 그 그리스의 어떤 섬 지역의 마을 처녀였는데 자기 집에 이탈리아 장교가 이제 들어와서 숙식을 하게 돼. 그러다 눈이 맞아. 근데 둘은 사랑하면 안 돼. 적군이잖아. 뭐 이런 내용들. 어제 봤던 영화도 프랑스의 미망인 그 집에 들어온 독일군 장교. 근데 나쁜 놈이 아니라 되게 좋은 남자야. 엄청 젠틀해. 그러니까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하게 됐어. 이게 뭐야? 이게 육합 벌어졌다는 소리야. 지금 삼합 벌어져야 되는데 육합 벌어졌다는 거야.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저 여자 저거 독일 장교랑 정을 통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저 여자 얼른 저기 해방되면 바로 때려 죽여야지. 뭐 이런 내용들. 아무튼 그런 내용들. 근데 그 독일 장교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자기가 사랑하게 된 프랑스 여자가 레지스탕스를 숨겨주는데 원래 그거 들키면은 그 여자도 죽고 레지스탕스도 죽어야 되는데 그 독일군 장교가 그 여자와의 친분을 생각해서 레지스탕스를 발견하고도 모른 척하고 숨겨줘. 그래서 뒷구멍으로 빼서 도망가게 해줘. 뭐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게 일명 명리적으로 해석하면 삼합을 써야 되는 사주에 육합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만 정분이 난 거야. 정분이 난 거. 자,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가 아니에요. 삼합은 삼합의 매력이 있는 거고 육합은 육합의 매력이 있는 거고 또 방합은 방합의 매력이 있다. 육합이나 방합은 조금 사적 인연성이 좀 더 많이 개입되죠.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삼합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시스템적이다, 비즈니스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호신샘의 사주는 육합과 삼합이 같이 있죠. 해인합, 육합.
인호술 삼합, 삼합. 그러면 나는 어쩔 땐 육합 쓰고 어쩔 때는 삼합 쓰고 뭐 이런 형태로 보죠. 삼합을 쓰는 사람이 명리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실력이 뛰어나. 육합을 쓰는 사람이 명리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 명리가 어쩐지 정이 가. 같은 거죠. 호신셉은 해이랍이 돼 있으니까 그 선생 뭔가 정이 가. 그 선생한테 유료 상담을 받아봐야겠어. 했는데 봤더니 삼합까지 이루고 있어. 그런데 실력도 뛰어나. 죄송합니다. 이게 자화자찬 말씀이죠.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군가를 로비를 해야겠는데 그 사람의 사주를 봤더니 삼합으로 돼 있다. 아유, 이건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이 사적 인연이 잘 안 통하겠구나. 근데 육합도 있다. 그럼 이제 뭐 미인계 이런 게 막 통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뇌물도 좀, 우리 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촌지는 삼합에서 많이 벌어질까? 육합방합에서 많이 벌어질까? 그쵸. 다, 김영란법이라고 아시죠?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왜 생겼을까? 육합방합 좀 쓰지 말아라. 업무적인 일에. 공적인 일에 육합방합 쓰지 말라고 김영란법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선물할 때 5만 원 이상 하지 말라. 요즘 뭐 법이 바뀌어서 뭐 10만 원까지 되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자, 인호술 삼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호술 삼합이 뭘까? 자, 일단은 화의 물상이 뭔지를 봐야 돼요. 화라는 에너지로 똘똘 뭉친 거야. 그래서 사주에 인호술 화국 또는 삼합이나 반합이 벌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내 사주에 세력이 강한 거야. 주도 세력이 있는 거예요. 내 사주에 주도 세력이 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은 거고 어떻게 하면 나쁜 거야? 내 사주의 주도 세력을 잘 활용하면 좋은 거고 내 사주의 주도 세력을 적대시하면 이제 인생 괴로워지는 거야. 적대시하면. 어느 마을에 어촌가 해안 마을인데 고래가 가득해. 그 마을에 작살 던지면 다 고래만 잡혀. 근데 그 사람이 난 고래가 싫다고. 나는 긴 양식장을 할 거라고. 고래들 때문에 내가 양식장을 못 하겠네.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사람 잘못이야? 고래 잘못이야? 그 사람 일이 안 풀리는 것. 긴 양식장을 하려는 그 사람 잘못이야. 고래가 많으면 고래 장사를 해야지. 왜 거기서 긴 양식장을 해? 자, 제가 가끔 얘기하는 사주에는 주성분과 핵심 성분이 있다. 이게 골고루 되어 있는 사주도 있지만 대체로 어떤 특정 에너지가 좀 편중되어 있는 사주들 있죠. 근데 특히 사주에 인호술 삼합, 뭐 사유축 삼합 같은 삼합이 벌어져 있으면은 특정 성분이 주도를 하게 돼요. 특정 성분이 주도를 하게 돼. 8글자 중에 2-3글자가 하나의 방향성을 추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주도를 하게 된다 같은 거죠. 자, 우리나라 산업은 누가 주도를 해요? 대한민국의 산업은 반도체, 바이오가 주도를 해요. 농업이 주도를 해요? 수산업이 주도를 해요? 아니야. 반도체 바이오가 주도를 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바이오 주식값 내리면은 경제가 그냥 꼬꾸라쳐. 근데 반도체 바이오는 엄청나. 뭐 삼성이 우리나라 거의 뭐 10몇 프로를 가지고 있죠. 코스피에서 주도를 해.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럼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이 반도체 바이오, 특히 그 중에서도 반도체 뭐 이런 거에 꼭 기타 등등으로 뭐 석유화학, 뭐 자동차, 뭐 이런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협상을 할 때 뭐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뭔가 다른 나라와 무슨 협정을 맺는다 그러면 주로 무엇에 주안점을 더? 반도체 잘 팔아먹는 협정에 주안점을 줘. 대신에 좀 농촌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쪽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내 사주에 주도하는 에너지가 사주에 삼합이 들어있으면 대체로 그 삼합 걸린 에너지가 내 사주의 주성분이 돼. 그럼 그 삼합을 잘 쓰면 시대 흐름을 잘 타는 거고 삼합을 적대시하면 인생 피곤해지는 거야, 이제. 사주의 주도 세력과 싸우면 인생 피곤해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사주에 인호술 화국을 만들고 있으면은 인호술 화국적 현상이 내 인생에서 자주 나타나게 될 테니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직업을 삼든가 그런 일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내 사주에 인호술 화국이 있다. 그러면 지지에 인오 또는 오술 또는 인술 또는 인호술 해가지고 글자가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사주에 있다. 또는 한두 글자 있었는데 대운이나 세운을 통해서 완전체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해당 에너지가 내 사주에서 주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인호술은 화 에너지예요. 명리학에서 화라는 에너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드러나다, 보여지다, 최신, 뉴, 핫,
여러분 그 최신 유행하는 집 가면은 핫플레이스라는 말을 쓰죠. 최신 유행하는 음악을 들으면 핫한 음악, 뭐 핫뮤직 뭐 이런 식으로, 뭐 핫한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잘 나가는 거 뭐야? 핫 아이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주에서 화에너지는 지금 쓰여지고 있는 아이템, 잘 나가는 아이템, 드러나는 아이템, 보여지는 아이템이라고 보면 돼. 제가 오행을 음식으로 비유를 할 때, 오행을 음식으로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금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음식, 야, 내가 지금 따뜻하게 데워놨다. 식기 전에 먹어라. 이게 화예요. 야, 냉동실에 넣어놨다. 한 달 후에 꺼내 먹어라. 배고플 때 데워 먹어라. 냉동실에 넣어놨다. 지금 먹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또는 김치 담궈놨는데 김치 좀 숙성돼야 되니까 한 달 후에 꺼내 먹어라. 자, 창고에 저장해놨다. 때 되면 꺼내서 써라. 이게 수예요. 수. 야, 오늘 저녁에 쓸 수 있게끔 꺼내놨다. 이거 저녁에 요리해 먹어라. 이게 목이에요. 먹은 거 다 치워라. 이거 금이에요. 어제 먹은 거 왜 아직도 있냐? 이제 그만 먹고 그거 치워라. 이거 금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놓기, 냉장고에 들어가기 전 음식이 금이고,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이 수야. 냉장실에 들어간 게 해수고, 냉동실에 들어간 게 자수야. 자, 냉동실에 있던 거 꺼내서 녹이는 게 축이고, 그래가지고 녹아서 이제 쓸 수 있게 막 만들어진 음식이 인목이고, 자, 이거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봅시다 하는 과정이 묘목이고,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사오미는 지금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보죠. 밝고, 화려하고, 드러나고, 알려지고, 핫하고, 유행하고, 이런 형태가 강하죠. 사주에 인호술 화국을 가지고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숨으면 돼, 안 돼? 산속에 들어가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려고 들어왔더니 자꾸 카메라 방송에서 막 나를 찍으러 와. 뭐 이럴 수 있겠죠. 대신 수에너지도 있고 화에너지도 있으면 잠은 수에서 자고 일은 화에 가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죠? 산 밑에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휴식을 하다가 또 바쁜 막 여의도나 막 압구정 같은 데 와서 막 일을 했다가 또 잠은 또 요즘 또는 바쁘게 도시에서 일을 하다가 종종 힐링하러 시골에 들어가서 조용히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순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인호술 화국이라는 거는 그래서 핫하다, 뜨겁다, 열정, 욕망, 드러내다. 저는 그래서 화에너지를 제 나름대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의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죠? 뭐 너무 잘 나가서, 뭐 너무 향락과 타락에 물들어서. 이거 재밌는 거 아닌가? 뭐 그걸 꼭 그냥 부셔야 되나? 신이 너무 마음이 댐댕이 소갈딱지 같은 것 같아. 좀 놀게 좀 해주지. 꼭 요즘으로 치면 브로드웨이 내지는 뭡니까? 도박하는 그 미국의 도시가 어디더라? 라스베가스 뭐 이런 거잖아. 요즘으로 치면 라스베가스. 저 도박 좀 하게 냅두지 뭐 거기를 꼭 부셔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어떤 열정, 욕망. 제가 엄청 좋아하는 미국 배우가 제니퍼 코넬리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제니퍼 코넬리라는 배우가 20살 때 찍은 정오의 열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이쁜 여자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책받침 여신이었어요. 제니퍼 코넬리가 책받침 여신. 그 영화 제목이 정오의 열정이야. 정오의 열정. 명리학으로 치면은 오시의 욕망 같은 거죠. 정오의 열정, 오시의 욕망. 그럼 그게 인호술이야. 그게 인호술. 그 영화의 내용이 인호술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남자가 은행을 털어가지고 큰 부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욕망을 씌우려고 그래. 근데 그 사실을 어떤 그 유부녀가 알게 되는데 이 남자가 되게 매력적이니까 그 남자를 그냥 확 미인계로 꼬셔가지고 너 나랑 잤지? 내가 다 신고하면 넌 깜빵 간다. 너 내 말 들어라. 해가지고는 그 남자를 막 조종을 해. 근데 그 여자가 되게 부자니까 남자가 은행도 털고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막 욕망에 막 일을 하고 그래서 야, 돈 때문에 저런 짓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내용이 그 정오의 열정이라는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 그래서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제니퍼 코넬리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래? 아니면 거기 있는 돈 많은 유부녀와 욕망의 생활을 할래? 남자 주인공 고민하다가 그리고 제니퍼 코넬리를 버리고 돈 많은 여자를 선택해서 욕망의 삶을 살래? 이걸로 이제 그 영화 엔딩 장면이 나오는 나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이제 이런 느낌의 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사오미 화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인호술의 사주는 이번 생 한번 뜨겁고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세.
라는 형태의 영혼의 계획서를 써가지고 왔다. 영혼의 계획서를 써가지고 왔다라고 보면 돼요. 이 사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주라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의 흐름에 내 몸을 풍덩 담근 거야.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났다라는 그 순간이 의미하는 것은 에너지가 물질화됐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물질화되는 순간에 당시의 지구별의 에너지 흐름을 포착해서 이때 태어나게 되면은 에너지의 흐름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빠삐용식으로 그 설명을 하자면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맨날 감옥을 탈출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섬에다가 죄수들을 갖다 놨는데 그 섬에서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겠다라는 빠삐용이 그 섬의 절벽에서 파도의 흐름을 이렇게 계속 몇 년째 쳐다보다가 아하, 파도의 흐름에 일정한 규칙이 있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뇌피셜을 좀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의 흐름을 보고는 거기서 뗏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타이밍에 바다에 뛰어들면 해류가 나를 육지까지 안내해 주겠구나 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그대로 노리가 있다. 그 타임에 물에 풍덩 던져. 그래서 그 해류의 흐름에 나를 맡겨. 사실 바다에서 이거 손짓 발짓 해봤자 뭐 얼마나 움직이겠어. 해류의 흐름에 따라 가야지. 그래서 그게 마지막 장면이 빠삐용이야. 근데 영혼이 지구별의 해류의 흐름에다가 나는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해가지고 지구별의 에너지 흐름이 흐를 때 그때 물질화가 돼. 뿅 하고 인간으로 태어났어. 응애 하고 첫 울음을 걸었어. 에너지가 물질화되었어. 그러면 이제 그 태어난 당시에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가게 돼요. 이제 근데 사주에 인호술 화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불의 나라로 인도하는 에너지 흐름에 몸을 풍덩 던진 거야. 해류에.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물론 원했으니까 그 타이밍에 뛰어들었겠지. 원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지구별 체험을 열정적으로 정오의 열정처럼 살아보고 싶다. 뜨겁게, 핫하게, 드러나게.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지구별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며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영혼들은 인호술 화국이 만들어질 때 태어나시오. 지구별에서 좀 조용히 잠잠하게 힐링하면서 쉬면서 정신적 영역을 탐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자진에 태어나시오. 뭔가 새로운 거를 일으키고 새로운 거를 표현하고 뭔가 낡은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거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은 해묘미 목국에 태어나시오. 자, 진행되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이제 먹던 음식 냉장고에 좀 집어넣고 이제 조절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유축 금운동을 할 때 태어나시오 정도로 보면 돼요. 자, 인호술은 사주에 인호술의 에너지가 모여있을 때 태어난 영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사주에 인호술이 있다. 이제 해석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인호술 삼합의 궁성과 십성과 순서를 살펴본다. 궁성, 궁 어느 자리에 있느냐? 성, 십성이 뭐냐? 그 다음에 순서, 연, 월, 일시 어디가 먼저냐에 따라 보면 돼요. 자, 사주의 해석은 이런 식입니다. 자, 사주의 해석은 이런 식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고 영혼이 짠 계획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영혼이 계획서를 짰는데 요 동네가 전반부 계획서고 요 동네가 후반부 계획서예요. 옛날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 읽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앞이야. 1, 2, 3, 4. 주로 이렇게 읽었어. 이렇게. 순서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가 쓰여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동네가 인생 전반부에 내가 체험해 볼 주요 내용이고 요 동네가 인생 후반부에 내가 체험해 볼 주요 내용이야. 인생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어떻게 가르나요? 평균 30대 중반 정도에서 가르면 되는데 진도 좀 빨리 빼면 일찍 가고 진도 좀 느리게 빼면 진도 늦게 나가요. 대학교도 4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 있고 6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빈둥빈둥 놀다가 한 10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진도를 빨리 빼느냐 늦게 빼느냐인데 자, 여기 있는 에너지는 태어났더니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에너지고 요 동네는 내가 열심히 이루어야 되는 과제다 정도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나한테 500만 원을 주면서 장사 한번 해봐. 열심히 해서 네가 3천만 원으로 만들어봐. 그건 나한테 500만 원이 주어졌고 그거를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내가 3천만 원으로 만들어야 돼. 이 동네는 어느 정도 주어져 있고 이 동네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에너지야. 라고 보면 돼. 그럼 여기서 인호술 화국의 내용들도 한번 봐요. 자, 인호술 보면은 인, 오, 술이네. 그럼 1번, 2번, 3번이네.